네, 반갑습니다. 참 여기 올 때마다 마음이 설레고 엔돌핀이 솟습니다. 지난주는 6.25 72년 한국전쟁 기념일이 6월 25일 날 강원도 양구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뼈아픈 전쟁의 흔적들을 뒤로 하고 이제는 평화적인 통일, 남북이 협력하여서 어떻게 이 민족의 앞날을 계획하느냐. 이제 그런데 우리가 많은 신경을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가 분단이 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이 접경 지역입니다. 사실은 한반도의 가장 중앙지대, 잠재력이 높은 그러한 지대에 있으면서도 또 국토의 중앙지대인데 국토의 변방으로 변해서 지금 71년을 지나고 있고, 해방에서부터 생각한다면은 76년 동안 국토의 중앙지대는 하나의 그 변방지대로 변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통일 선도 지역으로서의 경기 북부 지역,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연구해 왔던 그 지역 중에서도 이 경기 북부 지역은 가장 관심이 높았고, 또 미래의 한반도를 다시 한번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오늘 이제 이 중국과의 관계도 이제 같이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는데, 사실은 이 경기 북부 지역과 함께 한반도의 그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 저걸 그래서 오늘 같이 경기 북부 지역의 지정학적, 역사적 위상, 네, 네, 밑에 거, 네, 네. 그리고 이 지역은 이제 국가계획상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관심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가계획상에 여기 어떠한 계획이 그동안에 세워져 있었는가, 그리고 통일 한반도 경기 북부의 그 역할과 과제, 나아가서 이 지역의 지역 발전의 새로운 그 패러다임을 어떻게 한번 모색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한번 연구를 시작해 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잘 안 넘어가네. 좀 더, 예. 이 지역은 정치, 군사,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한 지역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또한 한반도의 그 남북한을 통틀은 한반도의 관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북의 분단의 그 상징인 판문점이 있고, 또 이제 거기에는 많은 그 비무장지대의 군사적인 대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앞으로 평화와 화합의 창출 지역으로서 이미 우리가 이제 개성공단에서 한번 시험을 했습니다만, 지금 또다시 남북한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이제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만, 언젠가 이 지역이 먼저 평화와 화합의 이 창출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또 한반도 경제발전 견인, 우리 수도권은 세계적인 그러한 첨단 산업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곳과 함께 개성 그리고 해주 이렇게 연결을 한다면은 한반도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미래에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역 발전 패러다임을 통해서 한반도를 어떻게 융성해 나아갈 것인가, 그러한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지정학적 이상으로는 한반도 중앙 수도권의 관문입니다. 지난달에 이 한강 하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경기 북부 지역의 중요한 부분이 한강 하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하면은 이제 김포에서 파주, 연천, 동두천, 양구, 양주 이렇게 이제 접경 지역이 머무르고 있는데, 한반도 중앙 수도권의 하나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한강 하구가 막혀서 배가 들어오지 못합니다만은, 언젠가는 이제 한강 하구가 이와 같이 세계적인 그런 항구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의 중심지, 여기에 보면은 경의선이 통과하고 국도 1호, 그리고 이제 서부 쪽으로는 국도 48호가 또 통과하고, 또한 국도 3호와 경원선, 이와 같이 한반도의 중요한 이 교통망이 이 경기 북부 지역을 통과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와 같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또한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 공간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동안에 이제 개성공단, 사실 개성공단 하나만 성공적으로 했어도 북한의 경제는 완전히 일어납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울 때 개성공단은 1단계로 100만 평, 2단계 300만 평, 4단계 400만 평에서 800만 평의 그 공단을 저희가 조성을 할 계획을 세우고, 주변에 이 신도시를까지 합하면 약 한 2천만 평을 저희가 국가적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단계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공단의 넓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생산되는 것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이 상징적인가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 한반도에 제일 처음에 마산 수출 단지가 25만 평을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참 우리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최근에는 그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첨단 산업으로 바뀌면서 가장 많이 수출을 했을 때가 마산 수출 산업 단지가 최근에 약 40억 불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북한의 수출과 수입을 다 합해서 지금 얼마냐? 60억 달러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개성공단이 첨단 산업화되고 산업이 고도화된다면은 이 북한의 경제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역사의 중심지대입니다. 이 한강 하구를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의 역사가 아주 역동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역사를 보면은 이 한강 하구를 지배하는, 어떻게 보면 경기 북부를 지배하는 나라가 이 한반도를 지배를 했어요. 이와 같이 이제 삼국시대라든지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를 통해서 이 경기 북부와 한강 하구는 매우 중요한 역사의 중심지로서의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세계사적 관심으로는 2차 대전 후 동서냉전의 마지막 산물인 비무장지대와 이의 상징인 판문점이 이 경기 북부에 있습니다. 파주에 바로. 그리고 서해와 한강을 이어주는 서해로 관문지대로 고대로부터 대외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코리아라는 그 이름도 바로 이곳에서 이제 아라비아에 알려지고 그랬습니다.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가교 및 교류 요충지. 이 경기 북부를 통해서 대중국으로 갈 수 있고, 또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이
중요한 지역으로서 세계사적 관심이 모아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동북아 경제권에서의 중국의 거대 경제권과 대응하는 한반도 경제권의 중심지로 이 지역은 언젠가는 부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계획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계획은 국가의 최상위 공간 계획입니다. 참 저는 다행스럽게 2차 국토계획, 3차 국토계획, 4차 국토계획까지 이제 계획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1차 국토계획은 사실상 우리가 이 선진국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2차 국토계획부터는 우리의 그 지식인들이 모여서 했다는 데 있어서 대단한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1972년부터 81년 1차 국토종합계획, 그 다음에 82년부터 91년 2차 국토종합계획, 그리고 3차 국토종합계획을 92년부터 2001년, 그 다음에 4차, 5차는 20년 간격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79년부터 이제 이 계획을 2차 국토 계획을 준비를 해서 내놓을 때 2000년대 가면은 통일이 될 것이다. 80년대부터 2000년까지. 2000년대 가도 통일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2000년대 우리가 4차 국토 종합 계획을 세우면서 2020년 가면은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도 상당히 여유 있게 잡았어요. 20년간.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은 더 긴장된 상태로서 이제 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 통일을 해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은 한반도는 세계 열강들의 중심에 놓여 있어요. 그만치 우리는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 위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민족의 미래의 이 융성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차 국토 종합계획 때는 사실은 이 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의정부 및 문산축은 군사 기능이다. 그러니까 손 대지 마라. 임진강 유역 관계시설 개발, 이 부분은 이제 이 수도권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손을 대야 되겠다. 그러나 이제 2차 국토 계획 때는 저희가 이제 이 지역을 휴전선 인접 지역을 특수 지역으로 개발을 하기로 했고 주민의 생활 향상과 자연 보존을 위하여 경제기관 확대, 주택 개량 이런 것들을 했고 이제 특히 이 지역의 보존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많이. 이때까지는 통일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3차 국토 종합 계획에 가면서 통일을 향한 남북 교류 지역의 개발과 관리라는 그러한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고 접경 지역의 개발 관리, 남북 교통망 확충 정비, 그다음에 남북한 공동 협력 사업의 추진 등 통일 후 대비를 강구하는 그러한 이 연구가 국가적 차원에서 제3차 국토 종합 개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4차 국토 종합 계획은 아예 21세기 통합 국토 실현. 그러니까 이때 저희는 정말 그 의심을 안 했어요. 2020년 가면은 통일은 어떤 틀이 이루어질 것이다. 평화합이 이루어지든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때 20년 계획을 세우면서 21세기 통합 국토를 실현해보자. 그래서 남북한 교류협력 거점 바로 이 접경지역 사업의 적극적 발굴, 그 다음에 남북연계 교통망의 복원 추진, 남북 교류협력 추진 체계. 이때 사실은 다 지금 이루어졌죠. 이제 이 개성공단도 그때 만들었고 또 이제 금강산도 그리고 많은 이제 기업인들이 이 평양의 주변에다 또 기업을 시작을 했고 이와 같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20년 동안은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다시 5차 국토계획에 가면서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또다시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21년이 지금 됐습니다. 대륙과 해양을 잇는 좀 더 이제 큰 틀에서 평화 국토를 조성하자. 평화 번영을 온 세계에 이렇게 펼치는. 그다음에 남북교류 협력의 단계적 이행. 이제는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다. 남북한 경제협력 지속과 공동 추진, 그리고 도로 철도 성능 보건 및 현대화, 한반도 통합 항공망 구축, 이러한 다양한
대륙을 향한 그러한 틀을 제5차 국토 종합계획에서는 지금 수립을 했습니다. 이제 이 3대 경제벨트가 여기에 나오는데 적경적 경제벨트, 평화벨트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환동해, 환항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미래 통합 국토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대륙을 향해서 해양을 향해서 펼쳐나가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네. 또한 이 적경지역을 위해서 사실은 1999년도에 적경지역 지원법을 마련했어요. 참 그때 이 적경지역 지원법을 만들면서 이 지역 국회의원들과 같이 굉장히 많은 대화도 나누고 같이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벌써 그때는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요. 적경지역은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된다. 개발해서는 안 된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적경지역 지원법을 이제 NGO 단체에서는 막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적경지역을 한번 그분들이 가서 보면서 여기도 인간 사람들이 살고 귀중한 분들이 이 지역을 지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적경지역 지원법에 대해서 이제 허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11년에 적경지원 특별법을 마련해서 약 한 이제 18조 정도를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더욱더 국가는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원법 적경지역 특별법을 통해서 적경지역 지역 종합 계획의 수립을 해서 지금 그 수립에 따라서 이제 2030년까지 5개 전략, 165개 사업, 민자 포함해서 약 18조 8조 원. 이 18조 8조는 저에게 굉장히 익숙한 게 제가 연구 책임자로서 이 일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참 그러나 이제 하나의 안타까운 것은 원래 특별법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 특별하게 투입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각 부처에 속해 있는 이 지역 사업을 그냥 모아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고 이 지역에서 많이 정부에 이제 항의를 하고 있는 것 중에도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적경 지역은 이와 같이 이제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에 있어서 이러한 미래의 발전에 이제 계획을 하면서 그 중에서도 여기에 이제 이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점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일한반도 경기 북부 역할과 과제. 제 말 중에 조금 이제 이게 겹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지역의 통일한반도가 통일 시대에는 경기 북부 지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는 한반도 신정 이 성장 동력지대가 될 것이다. 저는 이제 수없이 많이 경원선을 타고 이제 이 경기 북부 지역을 다녔고 또 이 지역을 다니면서 정말 이 한반도에 가장 잠재력이 있는 그런 지역, 이 지역이 어떻게 산업화가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남북의 분단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생태계가 대단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의 생태 관련 전문가들은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첨단 산업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이제 신성장 동력 지대를 여기에 마련했을 때 생태계도 보호되면서 또 생산성도 굉장히 높은 그러한 공업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은 이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든지 뭐 영국의 엠포 코리도라든지 많은 이 발전된 그러한 지대가 첨단 산업으로 인해서 크게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는 이 적경 지역, 특히 경기 북부 지역, 이 지역을 통해서 우리도 세계 경쟁력
있는 그러한 산업지대로, 그리고 생태도 보호하면서 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대로 만들어야 될 것이다. 한반도 중심 관문지대가 될 것이다. 결국은 이제 한반도의 그 한강 하구가 남북 간에 이제 통합이 되었을 때는 자유스럽게 오고 갈 때, 서울은 어떻게 보면은 국제적인 관문의 그런 항구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큰 배가 올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 파주까지거든요. 더 올라가기는 어려우기 때문에 이 지역의 미래는 이제 대외중심 무역지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역사 문화의 중심지대로서 한반도의 역사가 이곳에서 출발되었다는 차원에서 민족 역사 문화 중심 지대화로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와 화합의 상징지대. 사실은 남북의 지금 분단은 세계적으로 가장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는 이 지역이고, 이제 아직도 냉전 시대가 끝나지 않은 그러한 참 이제 세계적인 대치지대가 바로 이 한반도예요. 지금 이러한 지대가 평화와 화합의 지대로서 나아갈 때, 특히 이 경북 북부 지역은 세계 평화의 상징 지대로 역할을 할 것이다. 네, 그리고 대륙과 해양의 연결 지대로서 이 지역은 해양과 그리고 육지와 대륙과의 연결, 이런 부분이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그 역할을 경기 북부가 담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과제가 있습니다. 통일되었을 때 정말 어떻게 국토의 중심성을 회복할 것인가. 사실은 지금 우리는 이제 각 지자체별로 많은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통일 한반도 이 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제 발전시키고 개발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북은 북대로 지금 개발을 하고 남은 남쪽대로 개발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이 한반도의 중앙지대가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토의 변방지대로 남아있는 이러한 상태인데, 이 국토의 중심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통일 한반도 중앙지대로서 역할이 회복이 시급하다. 그 다음에 생태자원의 보존과 체계적 관리. 이 부분은 세계가 생태의 보고라고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오면 어디로 가보고 싶느냐 하면은 비무장지대로 가보고 싶다고 해요. 그러나 사실은 비무장지대 자체는 많이 생태가 훼손되어 있어요. 거기에 바로 이 접경지역, 우리가 민통선 북방지역과 그 외 지역이 상당히 좋은 그러한 생태계가 아직도 이제 잘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우리는 국토가 적기 때문에 지금 활용할 걸 다 활용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이 접경지역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 방대한 토지자원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강제적으로 참 보존이 됐는데, 참 이 토지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문제가 앞으로의 이제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기반 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이 접경 지역을 가면은 그 경제의 중심은 군부와의 관계에서, 군대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출을 만일에 안 보낸다 하면은 지역 경제에 굉장한 타격이 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군부대의 의존적인 경제로 인해서 지역이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을 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지역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파주 같은 데는 서서히 지금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아직도 지금 멀었어요. 그다음에 사회간접자본의 획기적 확충. 우리는 세계에서도 어느 지역에,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이 교통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접경 지역만이,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고속도로 있고 그다음에 국도 있고 지방도로 있는데 국도 자체가 뭐 고속도로 같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그동안에 이제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항상 강조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해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그러한 계획을 해놓았을 때 남북 간의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혼란 없이 남북을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네. 제가 93년도에 중국에 갔을 때는 베이징에서 딱 저기 고속도로가 하나 딱 있었어요. 50km.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거미줄 같이 쳐져 있죠. 그와 같이 그러나 이제 사실상 가서 달려보면은 차가 안 다녀요. 그러나 미래를 향해서 그들은 이제 고속도로망을 이렇게 해놓은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은 이 경기 북부 지역에 이러한 그 수요가 없지만 수요를 창출하는 차원에서 교통망도 연계하고 간접 자원도 확충해야 될 것이다. 새로운 지역 발전 패러다임을 모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본 방향으로서는 한반도, 통일 한반도 국토 중심지로서의 기능 회복을 위한 정책의 과감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은 이 접경 지역은 인구도 적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국가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에 많이 국가적으로 주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통일 한반도 중심 지역으로서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 정책을 과감하니 그래서 변방 지역에서 언젠가는 한반도의 중심 지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식을 하고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남북교류 활성화 및 통일시대에 대비한 한반도 국토 기반을 조성하는 것, 사회간접 자본의 정비와 확충을 통한 남북 및 동서간 강화, 또한 이제 국토 자원의 체계적 관리로 보존과 이용의 조화. 이 지역은 가장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이라는 말을 과거에는 잘 안 썼어요. 이 비무장지대 개발 이런 말이 많이 신문에는 나오고 또 적경지역 개발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여기는 어떻게든지 보존하면서 잘 갖고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은 참 많은 불편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국토자원의 체계적 관리로 보존과 이용을 조화시킴으로써 이 지역의 가치를 많이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및 보유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그리고 자연환경의 체계적 관리로 효율적인 보존과 이용, 지역 문화라든지 역사자원의 보존과 가치 제고. 네. 또 정주 생활환경의 개선과 산업의 특화, 여기에 사신 분들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의 산업이 특화됨으로 인해서 젊은이들도 이곳에서 꿈을 이루어 나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정주 환경 개선과 산업의 특화, 세계 평화 협력의 상징 공간을 조성하는 것. 여기는 이제 국제평화기구를 유치를 하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을 하면서 세계적인 그 평화의 하나의 창출 지역으로 중심 지역으로 이제 미래 발전을 해야 될 것이다. 한반도 새로운 성장 동력지대로 육성을 한다. 이 부분은 이제 참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한 한반도 신산업 발전 지대로 육성을 해서 이 지역이 이제 지금 수도권에 발전하고 있는 서해안 수도권에 발전하고 있는 이러한 첨단 산업 벨트가 경기 북부 지역을 통해서 그리고 이 북한의 서해 지역으로 해서 평양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그러한 신산업지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대가 이제 동서간에 이제 경기 북부 지역이 먼저 신산업지대로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이다. 네. 새로운 발전 전략은
앞전에서도 이제 조금씩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통일 시대 한반도 새로운 성장 동력 지대로 이 지역은 발전해 나가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과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신성장 산업 육성. 세계는 지금 어느 나라를 가든지 한번 발전을 해보겠다는 그러한 나라들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있어서 세계적인 그러한 기술을 우리는 국가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 지역에 적용시킴으로써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또 이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지대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심의 첨단 녹색 산업 벨트를 구축하는 것.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대기업 위주였지만 중소기업의 그러한 역할을 부여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함으로써 정말 어떠한 그 국제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걸 견뎌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대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을 크게 했어요. 71년도에 이제 대만에 갔을 때 대만은 보니까 굉장히 그 중소기업 위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73년도에 오일 쇼크 때 대만은 잘 견뎠어요. 우리는 많이 또 힘들었죠. 이와 같이 이제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이 지역에 또 마련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국제의 전시 등 고부가치 복합 기능은 마이스 산업 육성. 이미 이제 고향 같은 데는 뭐 전시라든지 여러 가지 미팅이라든지 그런 이제 이 산업들이 많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 적경지대를 이러한 마이스 산업들로 인해서 여기 와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회의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할 수 있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기에 이제 그런 산업을 발전시킵니다. 고향도 적경 지역입니다. DMZ를 중심으로 국제 평화 회의 및 환경 관련 회의 개최 여건을 조성을 해서 이제 세계 그러한 그 회의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기능의 중심지로 이제 이 지역을 발전시켜 가는 것이다. 이미 이제 그 싹이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통일 경제 특 좀 통일경제특구의 조성으로 개성공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평화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물론 우리는 이제 북한의 문을 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개성공단을 이제 투자를 했죠. 그러나 이제 지금 볼 때는 물론 이제 그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북한의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나 참 살기 좋은 것이고 또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개성공단에 와 있는 많은 북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죠. 저도 이제 한 10차례 정도 이렇게 북한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눈빛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만치 어떻게든지 우리는 저들의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열고 만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참 자유스러운 모습, 발전된 모습도 알려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일 경제 특구를 이곳이 가장 알맞은 곳입니다. 그래서 해상으로도 들어올 수 있고 세계에서 가장 이제 좋은 이제 참 우리의 인천 국제공항 가장 우수한 국제공항 10번 이상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으로 그런 국제공항이 있고 항만이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많은 정보산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가 통일경제특구로서는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그래서 세계 기업들이 와서 여기에 투자를 하고 여기에서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실
경제 특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게 중국을 보면 여러분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심천의 경제 특구를 조그만하게 만들었어요. 베이징과 가장 멀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곳에다 그들은 이제 열었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어촌, 약 한 3만이 있는 어촌이었어요. 지금은 그 심천이 약 1,000만이 넘는 거대 도시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홍콩이라는 곳에서 직접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고 이제 또 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또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거기에서 심천에서부터 쭉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제 북부 지역까지 전부 다 개방을 하고 경제 특구를 이제 중국은 조성을 해서 지금은 이제 세계적인 하나의 경제 대국으로 G2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얼마든지 여기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무장지대 남측 접경 지역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남북한 군사대치 완충지대 확대 효과가 있다. 사실 개성공단을 조성을 하면서 우리가 그냥 맞닿아 있던 그 북한의 군대가 약 2개 사단 그리고 몇 개 또 연대가 그러면 2만 명 이상의 군부대가 몇 킬로 뒤로 물러갔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그 김정일이도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군부가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나 김정일이니까 이제 뭐 거기야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공단이 생김으로써 버퍼존 역할이 훨씬 더 넓어. 우리가 비무장지대 4km를 만들어 이제 남북한 2km, 2km에서 4km를 만들어 놓은 것은 남북한 군대가 이제 이 충돌하는 일을 얻기 위해서 한 건데 이미 몇 킬로를 더 뒤로 물러가게 했다는 것은 그만치 큰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남쪽 산업단지는 남북한 군사 대치 완충지대 효과를 했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외국의 군대가 여기 와서 주둔하고 있는 거 참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좋지만 외국의 기업이 여기에 많이 와 있을 때는 함부로 북한은 여기에 공격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기업이 와 있고 혹은 뭐 유럽의 기업이 와 있고 중국의 기업이 와 있는데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전 세계가 참여하는 국제평화기구 유치로 평화 여건 조성.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판문점이 있기 때문에 또한 여기에다 유엔 평화연구소라든지 유엔 평화대학이라든지 유엔 평화회의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를 해서 국제평화기구를 여기에 유치했을 때 이 지역은 평화와 화합의 공간으로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유엔 산하기나 환경기구 유치. 사실은 이 환경기구 유엔 산하에 있는 환경기구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엔 기구들도 과거와는 달리 우리가 여건이 이제 어느 정도 형성되고 이 한반도는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믿을 만한 지역이다. 이제 이런 게 서로가 이제 국제적으로 이렇게 퍼져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유치하고 특히 이 통일 한반도에서는 이러한 기구들이 여기에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네, DMZ를 한반도 대표적 관광 브랜드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 오면 어디를 먼저 가보고 싶느냐? DMZ를 가보고 싶다. 거기에 핵심은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한강하고 연계 생태관광 벨트. 그래서 DMZ 희귀생태자원과 문화유산 세계 공동, 특히 한국전 참전 국가들의 문화역사 박물관을 건립을 해서 평화를 유대화시키는 거. 사실 이 16개국 그리고 이제 이 의료 5개국 그리고 물자까지 한다면은 그리고 약 한 63개국 아까 이제 정리를 잘 해주신 그 자료를 봤습니다만
그와 같이 사실은 이 한반도에서의 남북한의 전쟁은 세계 전쟁이었어요. 공산주도 한 20개국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단일 국가의 어떤 민족적인 전쟁으로서 이렇게 많은 나라가 참여해서 전쟁을 하는 것은 역사상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제3차 대전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큰 전쟁이 한반도에서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여했던 국가들에게 우리가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하고 또 그들의 문화 유산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 관광 단지를 조성할 때 16개국의 이 각 국가의 문화적인 것을 여기다 이제 건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땅을 제공을 하고 기술도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해준다면은 여기는 아마 세계의 중심지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민족의 그 슬픔, 이 고통스러운 것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및 지오파크. 이제 지오파크 공원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것과 뛰어난 어떤 그 자연적인 것을 이제 지정을 하고 지방 정부로부터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저도 이제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경기북부 지역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특히 이제 세계 생태평화공원을 조성을 해서 비무장지대에서부터 남북한 접경 지역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이 평화공원을 조성을 했을 때 이 지역은 이제 한반도의 중심 지역으로서의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한반도 물류의 중심지대입니다. 이 지대로 육성을 해야 돼요. 지금은 다 막혔어요. 제가 이제 80년도 초에 이제 국토종합 2차 국토종합 계획을 79년도에 이제 준비하면서 이렇게 볼 때 비무장지대 앞에 딱 섰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언제 70년도 후반이니까 언제 이 비무장지대가 참 뚫릴 수 있을까? 그랬는데 결국 이제 이 20년 이후에는 그게 뚫렸어요. 어쨌든 뚫고 나면은 언젠가 다시 화합할 때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년에 이제 이 독일에 갔을 때 통일 때문에 이제 독일은 여러 차례 갔습니다만 가장 마음속에 부러웠고 또 마음 아팠던 것은 부러운 것은 정말 이 동서독의 교통망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저 유럽의 남쪽에서부터 물류가 그것을 통과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냥 뒤를 이어서 언젠가 우리도 여기에 고속도로가 남북으로 뚫려서 우리의 물류가 그렇게 흐를 날이 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씁쓸한 마음으로 부러운 마음으로 이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여기는 김포, 파주, 연천 등 경기 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화 도로를 구축해서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연결 물류이동 여건을 조성을 우선 하고 남북 단절 철도 도로 복원. 지금은 이제 경원선이 연결이 안 됐는데 사실 경원선은 이 환황해권과 환동해권을 연결하는 그리고 그 경원선을 통해서 이제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그 철도 노선이 지금 단절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통일 한반도에 있어서는 이것을 복구해서 이제 여기를 통해서 물류가 저 유로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강하류 국제적 물류 이동 수로 개발. 한강하류는 정말 우리 한반도의 젖줄이죠. 가장 중요한 지역이 지금 활용을 못하고 막혀 있어요. 그래서 한강하류가 그러한 역할을 통일 한반도에 있어서는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꾸준히 계획을 해놔야 될 것입니다. 수도권 관문 국제교육지대로 이제 한강하구를 이제 발전시키고 과거의 그 항만을 그리고 또 이제 오랫동안
임진강 쪽에서 흐르고 이래서 이제 모래가 쳐 있기 때문에 준설을 하면은 상당히 큰 배가 이 파주 있는 쪽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수도권의 관문인 한강하부 지역의 남북한 평화적 활용으로 경기북부 적경지의 국제적 기능을 강화한다. 국토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적 도약을 위한 한강하부 공유 수역 및 그 주변 지역 전략적 발전 방안을 마련을 한다. 이와 같이 한강하부는 이제 경기 북부 적경 지역에서 참 그 중요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네, 정책는 마지막으로 이제 통일한반도 국토중심지대 회복과 국토자원 가치제고 차원의 경기북부 적경 지역 발전 방안을 국가는 체계적으로 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참 한강하구에서 임진강에 이르는 그러한 수변 생태 자원을 잘 활용해서 종합적인 수변 생태 공원을 육성함으로써 앞으로 미래에 참 이 지역이 생태계 우수 지역으로 또 세계인이 이 일을 위해서 여기를 보기 위해서 관광으로 올 수 있도록 또 해줘야 될 것입니다. 또 동북아 경제권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지역은 통일 경제 특구를 마련을 해서 경기 북부 지역의 세계적인 첨단 산업 및 기술 개발 연구소가 이 지역에 유치되어야 될 것입니다. 통일시대 경북부 지역의 다양한 토지 수요와 이에 따른 공급 방안의 체계적 마련으로 토지는 한번 이렇게 국토는 한번 건드리면은 나중에 다시 해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로망 잘못 내면은 정말로 국토에 큰 손실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 이렇게 남아 있는 토지를 미래의 국토에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런 걸 하고 또 남북한 통일 이후에 국토의 중심지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토지 자원의 이용 계획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다가올 통일시대 남북 적경적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보존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끼리의 어떤 협력 기구가 설치되어서 이 지역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지대로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 주어진 시간이 12시까지인데 5분 전에 제가 마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 안 되게끔 이렇게 설명드린 점도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질문해 주시고 있다가 하시면 제가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